한석원 몇 회? 5회? 4회? 4회인 것 같다. 4회 어디? 기억나는 사람 없어? 26번 풀었나? 26번부터? 자, 그럼 우리 시작할게. 4회 26번 문제. 삼각함수의 극한 문제는 그렇지? 삼각함수의 극한. 세타분의 사인 세타나 세타분의 탄젠 세타 이용할 수 있는 모양으로 문제가 말하는 길이 또는 넓이. 길인가 이거는? BQ의 길이를 한번 삼각함수로 잘 표현을 해보세요. 무조건 각의 연관성 따라서 체크를 하라고 그랬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 같이 시작해보지. 얘들아, 월요일만 좀 여기서 하자. 월요일만. 시험 대비 기간이어서. 세타를 연결해서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거고, BQ의 길이를 구하려고 한다면 BQ의 길이는 삼각형 BPQ를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겠어. 근데 또 3점짜리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그 삼각형 BPQ가 직각삼각형이라서 생각보다 BQ의 길이를 구하는 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겠지. 자, 같이 가볼까? 일단 할 수 있는 거 각 다 찾는 거야. 도움이 되는 각이든 아니든. 여기 세타하고 4분의 파이라고 했으니까 외곽이면 세타 플러스 4분의 파이. 그럼 세 개 다 합쳐서 180이 돼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세타 4분의 파이. 여기는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래야지 두 개 더해서 2분의 파이를 만들 거라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문제의 포인트가 BQ의 길이를 표현한다는 거지. 이런 것도 좀 감이긴 하겠지만 지금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그려놓은 이 삼각형에서 BQ의 길이를 구하는 게 가능하다. BQ라는 게 전체 삼각형에서 뭐 몇 대 몇 그런 것을 찾아서 풀 수 있는 문제일 가능성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건 오른쪽 삼각형. 그럼 봐봐. 오른쪽 삼각형에 각은 다 거지같이, 이건 예쁜 각이지만 거지 같은 각 상관없어. 이 직각삼각형의 세 변 중에 내가 구하는 변 말고 나머지 한 변만 있으면 사인 법칙으로 얼마든지 L세타를 다른 변을 위해서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거기다가 원래 있던 삼각형도 볼까? 삼각형 ABP에서 이 길이 알고 있는 상태고 이 각 90도에다가 4분의 파이, 2분의 파이니까 4분의 3파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사인 법칙대로 할게. 이 삼각형에서 나는 이걸 구하고자 맘먹었으면 이걸 해도 되겠지만 지금 선생님은 이 변을 구하고 싶어. 이 변을 이용해서 마지막 L세타라고 하는 변에 다다르고 싶은 거니까 이 변 갑니다. 전체 삼각형에서 4분의 3파이 사인 세타분의 마주보는 변 1하고 이 변은 사인 세타분의 BP라고 말해주면 되겠죠. 지금 선생님 사인 법칙 쓴 거 이 각에 대한 사인 값분의 AB의 길이랑 이 각에 대한 사인 값분의 BP의 길이랑 그래서 BP의 길이는 사인 4분의 3파이는 특수하니까 계산되는 거구나. 얼마지? 사인 4분의 3파이 얼마야? 루트 2분의 1인가? 그럼 루트 2분의 1과 BP를 곱하기에 사인 세타랑 같은 거니까 BP의 길이는 루트 2 사인 세타라 불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끝나보잖아. 여기 이제 삼각형 BPQ에서 뭐 다른 거 더 좋은 방법이 있으려나? 선생님 사인 법칙이 상당히 편하던데 항상? 가능하다면 사인 법칙으로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럼 갑니다. 사인 이거 얼마였지? 아니 그냥 이거 직각삼각형이니까 삼각함수로 갈까 그냥? 뭐하러 사인 법칙 써? 직각삼각형인데 얘들아 그래서 찾아낸 게 여기가 루트 2 사인 세타였어. 그리고 여기가 90도의 직각삼각형이니까 요거하고 요거를 연결해서 갈 거면 어떤 각을 쓰는 게 좋을까? 나 이걸 할게. 이 각 사인 세타 플러스 4분의 파이라고 하는 다시 이 각으로 만들어낸 사인 값은 빗변분의 높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니까 L세타분의 루트 2 사인 세타. 선생님 풀 때는 사인 법칙 풀었는데 보니까 직각삼각형이라서 안 써도 될 것 같아. 다시 이 변과 내가 구하고자 하는 변을 직각삼각형 내에서 삼각함수로 동원할 수 있는 게 지금은 이 동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동경에 대한 직각삼각형의 삼각비가 빗변분의 높이니까 L세타분의 루트 2 사인 세타. 그래서 L세타는 누가 될 거냐? 사인 세타 플러스 4분의 파이 분의 루트 2 사인 세타라 부를 수 있게 된다. L세타 구했네. 끝났어. 그럼 질문은 그 L세타를 세타로 나눠달래. 문제 여기다 그냥 적을게. L세타를 세타로 나누랍니다. L세타를 세타로 나누래. 그리고 세타가 0으로 가는 극한 보고 있는 중이니까 요게 1에 수렴할 거고 나머지는 그냥 대입만 주면 되겠네. 세타 0으로 가면 사인 4분의 파이 루트 2분의 1분의 루트 2니까 최종 결과는 2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였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급수 문제가 됐든 이 삼각함수의 극한을 위해서 푸는 문제가 됐든 요새 추세는 삼각함수의 극한 쪽이 조금 더 비중이 높아 보이니까 이번에 혹시 구평 볼 때 급수 문제 나왔나?
등비급수 문제 나왔어? 25번에 1-r분의 a로 계산하는 거? 뭐 계속 수능 한 2년, 3년 동안 급수 문제 안 나왔다고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빼긴 하겠지만 공비하고 첫째 양 찾는 연습 잘 해가지고 혹시 나오면 풀어주면 되는 거고 지금 이렇게 삼각함수 극한 이용하는 문제는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매년 수능마다 나오고 있으니까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곧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예 손도 못 대는 친구들도 계속 여전히 보이는데 해줄 수 있어야 돼. 문제가 말하는 길이가 됐든 넓이가 됐든 보통 나오는 게 길이 나온다면 그 길이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 위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 먼저 항상 부탁하는 게 있었지. 문제가 제시해준 각을 이용해서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 뭐 실제로 선생님 문제 풀 때 이거 안 썼잖아. 안 써도 되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해서 최대한 만들어낸 각들을 이용해서 마지막은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으로 필요한 변의 길이 있다면 변의 길이, 넓이가 있다면 넓이를 구하는 작업을 연습을 해봐야지 실력이 늘 거 아니냐. 이거 생각보다 엄청 쉬운 문제거든. 금방금방 풀 수 있는 문제라서 3점짜리로 나온다면 이 정도 수준, 4점짜리로 나온다면 앞서 풀었던 더 어려운 유형의 문제들도 있었지. 근데 그런 것들도 무조건 각 표현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 다음 쓸 수 있는 건 몇 개 없잖아.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밖에 없다고. 그 전에 선생님이 주로 사용하는 건 사인 법칙이었던 거고. 잘 풀 수 있게 될 거야. 필기 필요한 친구들 필기하시고 27번 부피 구하는 문제 한번 해보세요. 부피는 단면적에 대한 정적분 들어가면 되지. 근데 그 단면적이 정사각형이니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만 알면 되겠고, 여러분들에게는 26번보다 27번이 더 쉽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 자, 같이 갈까? y값이 루트 x 곱하기 2의 x니까 그게 한 변의 가로의 길이 되는 거 맞나? 그럼 넓이면 그걸 제곱해서 x 2의 2x가 되겠군. 단면적은 루트 x 제곱한 거 2의 x 제곱한 거. 이 녀석의 정적분 결과가 그치? 훨씬 26번보다 진짜 쉽다는 느낌이 드네. 이거 어떤 적분으로 적분해 나가면 돼? 부분적분. 그래서 얘를 u, 얘를 v''으로, 그럼 u'은 1이 될 테고 v는 뭐가 돼야 되지? 이거 적분한 거 뭐 돼야 돼? 2분의 1, 2의 2x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 결과는 u와 v를 곱한 2분의 1x 곱하기 2의 2x에 0부터 1까지 결과해서 빼기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U'과 V 곱한 거 2분의 1 밖으로 뺄게. 2의 2x 정도분의 결과를 진행하면 되겠다. 끝까지 가자. 이거 1 집어넣으면 2분의 1 2의 제곱 빼기 0 집어넣으면 0일 거니까 사라지겠네. 빼기 2분의 1에다가 2의 2x 아까 여러분들 말한 것처럼 적분하면 2분의 1 2의 2x가 될 테니까 0부터 1까지 마지막으로 2분의 1 2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2의 제곱에다가 0 넣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뺄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 되는 건가? 그래서 4분의 2 제곱에다가 4분의 1을 더한 게 정답이라는 생각이 드네. 계산 맞겠지? 5번이 정답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돈 없어도 금방 풀었을 테니까. 자, 확인만 하는 거야. 같이 풀 거니까. 28번. 급수 문제구나. 얘들아, 이거 급수 문제인데 삼각함수 이용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얘들 우리 이거 28번 정답 끝까지는 찾지 않더라도 끝까지 찾게 되는 거 결국에 첫째가 공부이 필요한 거니까. 고민하다 시간 다 가겠네. 이거 하자. 정답까지 찾지 않을 거고 첫째야. 그러니까 거기 활골 보이죠? 색칠되어 있는 활골 넓이랑 그 다음에 공비를 찾기 위한 작업 한번 진행해봐. 삼각함수 쪽에서도 도움이 될 문제처럼 보여서 한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방법만이라도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엄청 어려운 고시 문제란 뜻이겠지. 사접자료로 나왔으니까 쉽게만 풀 수 있는 문제 절대 아니야.
준비가 덜 돼 있는 학생들한테는 이거 첫 지각 넓이 찾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어. 활골의 넓이 찾는 거. 활골의 넓이는 이등변 삼각형 전체 부채꼴에서 이등변 삼각형 넓이 빼주면 되는 거지. 부채꼴 넓이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지금 고민하다 여러분들의 시킨 이유가 원래 여기 봐봐. 일단 이 활골의 넓이 찾으려면 이 원의 중심 한 이쯤 되려나? 이렇게 만들어진 전체 부채꼴의 넓이에서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 빼주면 되는 거야. 맞나? 계산은 끝까지 안 할 필요 없어. 급수 안 할 거니까. 그럼 여기 중심각이 얼마인지 찾아야 되는데 중심각 얼마지? 요거 각 몇 돌까? 몇 라디언일까요? 그렇지. 이게 이 호로 만들어낸 원주각이니까 3분의 파이라면 여기 3분의 2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3분의 2파이 120도. 그럼 이거 특수각이라는 얘기네. 이렇게 나눠주면 여기는 얼마? 2분의 3. 거기다가 90도, 여기 60도가 될 테니까 2대 1대 루트 3. 그럼 여기가 2분의 3이면 여기는 2분의 루트 3이 될 테고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면 반지름의 길이는 2분의 2분의 루트 3의 2배니까 여기 루트 3 되겠구나. 아니? 다시 이 길이가 절반이니까 2분의 3. 그런데 2대 1대 루트 3이야. 그럼 여기가 2분의 3일 때 이쪽 길이가 가져야 되는 건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의 2배가 빗변의 길이, 원의 반지름 길이가 되는 거니까 루트 3. 맞아?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이고 중심각이 120도가 되는 부채꼴의 넓이에서 삼각형의 넓이 계산해서 빼주면 첫째 항 넓이는 끝나게 되겠지. 맞아? 그렇게 찾을 건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시킨 이유가 삼각함수가 좀 취약하게 느껴지니까 연습하라고. 공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첫 번째 도형의 넓이가 이걸 나누는 선으로 해서 만들어진 활골이었고 그림 보면 알겠지만 두 번째 활골은 이 녀석 가지고 만들어지고 있어. 맞습니까? 그러니까 공비 찾고 싶으면 이 녀석의 길이 비율을 알아야 돼. 얘가 몇 대 몇인지를 알아야 그 녀석을 제곱해서 넓이 비율을 공비를 할 거거든. 맞습니까? 그럼 이 길이 3이니까 이 길이만 찾으면 되거든. 이 길이 어떻게 찾아야 될 것 같아? 이 길이. 그걸 고민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 길이 찾는 방법이 뭘까요? 어떤 거? 맞아. 선생님도 생각한 게 코사인 법칙이야. 일단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 괜히 알려준 거 아니잖아. 그럼 봐. 삼각형의 각과 대변 세트 하나 나왔어. 그럼 이것도 이용해서 잠깐 여기를 선생님이 알파라고 할게요. 그럼 이 삼각형에서 사인 알파분의 7분의 24가 사인 3분의 파이 사인 적을게 그냥 사인 3분의 파이분의 3과 같아야 된다. 그럼 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인가? 맞니? 2분의 루트 3이면 2분의 루트 3분의 3이 얼마로 계산돼야 되나? 감산해봐. 2루트 3이 나오게 되겠죠. 다시 2분의 루트 3분의 3 계산하면 2루트 3이 정답이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사인 알파가 누가 되는 거냐? 사인 알파는 2 루트 3분의 7분의 24. 그럼 요거 약분하면 7 루트 3분의 1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된다. 저거 뭐 유리해서 정리해도 되고. 맞아 얘들아? 사인 알파 알았어. 사인 알파 알았습니다. 됐지? 그
근데 지금 내가 필요한 게 이거거든. 이거야, 이거. 지금 지우 말한 것처럼 여기가 3분의 파이고 여기가 알파면 이 각은 파이에서 3분의 파이와 알파를 뺀 각. 맞지? 코사인 법칙 써볼까? 이 길이를 x라고 해볼게. 그래서 코사인 법칙에 의하면 x의 제곱을 구하는 방법은 이 녀석의 제곱, 숫자 되게 커지네. 7분의 24의 제곱에다가 3의 제곱 9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7분의 24 곱하기 3에다가 코사인 바로 이 각. 이거 계산하면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알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 이제 루트를 씌우면 길이가 나오게 되는 건데 그 길이는 아마 계산하면 뭔가 답이 나올 수 있는 모양이 나올 거니까 뭐 믿어도 되는 걸 거고,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할 때 코사인의 덧셈 정리에 의하면 이거 코사인 3분의 2파이 코사인 알파 더하기 사인 3분의 2파이 사인 알파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래서 코사인 알파하고 사인 알파가 필요한데 지금 사인 알파를 구해놨거든. 사인 알파를 알게 되면 또 삼각비 이용해서 코사인 알파도 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값이 들어갈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지. 이미 얘네들은 특수하니까 또 계산이 다 될 테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계산 결과까지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값이 얼마 나오는지 구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 거기다가 루트를 씌운 게 이 길이가 되고, 급수 문제를 끝까지 풀고자 한다면 그 찾은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을 제곱한 게 이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공비가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세타를 가지고서 막 해나가는 그런 작업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뭔가 길이가 됐든 구할 때 써야 되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 정말이야. 사인 법칙 아니면 코사인 법칙밖에 없단 말이야. 그걸 가지고 계속 변을 하나씩 찾아 나가다 보면 넓이를 구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고, 그런 연습들을 조금 더 시키고 싶어서 했던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이 정도까지 합시다. 자, 이거 한 문제만 더 하고 4회차 끝낼까? 29번 한번 해볼게요. 29번도 말했지, 선생님도 여러분들 수업 들어오기 전에 4점짜리는 풀어보거든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사람이 신도 아니고, 선생님 자칫 잘못하면 막힐 수 있는 문제들이야, 충분히. 그래서 풀어보는데 29번은 생각보다 좀 쉽게 나온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냥 충분히 해석이 가능했었어. 계산은 여러분들이랑 하려고 계산 안 해갖고 생각만 하고 왔습니다. 화장실. 혹시 문제 놓칠까봐 선생님이 핵심 내용 하나 말해줄게. 첫 번째 줄 함수 fx는 연속 함수라고 그랬어요. 절대 끊어지면 안 된다고 그랬어. 그 상태에서 가에 있는 함수의 모양, fx가 두 종류라면, 근데 두 종류, 이걸 선택하든 저걸 선택하든 여러분들이 뭔가를 선택했을 때 그래프가 끊어지면 안 돼.
1 코사인 EX의 그래프는 당연히 그릴 줄 알아야 돼. 대신 문제가 말하는 XFX는 그리는 것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선생님이 생각한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 그래프의 형태를 정확하게 그리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프가 어떤 형태로 그려지게 될 건지는 예측은 할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그걸 한번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자는 건데, 자, 쌤하고 같이 해석해볼까? 선생님이 이 문제 봐봐. 일단 형태부터 예측을 해보게. 1 마이너스 코사인 2x라는 함수, 이거 주기 얼마지? 파이죠. 그러니까 파이를 주기로 하고 있는 주기함수인 건데, 코사인 2x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주기가 파이가 돼.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x축 대칭이 돼서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는 거죠.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근데 그걸 y축 방향으로 1만큼 올릴 거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2x의 그래프는 당연히 여러분들도 생각했겠지만 이런 식으로 파이를 주기로 해서 최소 0부터 최대 2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움직이는 코사인 함수를 위로 한 칸 올려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 그런데 fx는 이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0이라는 모양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대. 맞아? 그럼 연속이 된다고 했잖아. 봐봐. 예를 들어서 이 함수를 여기까지만 쓰고 그 다음에 0으로 연결한다? 그러면 불연속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연속이 되는 걸 유지하고 싶으면 1 마이너스 코사인 2x라는 그래프를 쓰다가 0으로 바꾸고 싶으면 그 바꿔야 되는 순간은 반드시 어디가 돼야 되느냐? 여기, 여기, 여기가 아니라 여기, 이런 데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봐봐. 선생님이 예를 들어볼게. 이렇게 1 마이너스 코사인 2x의 그래프를 가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0으로 가다가 다시 1 마이너스 코사인 2x의 그래프를 진행시켜주고 다시 0으로 가다가 또 계속 0으로 가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2x의 그래프를 봐주고, 지금 fx라는 함수가 이런 형태로 움직이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맞아? 근데 그렇게 생긴 함수가 두 번째 조건 0부터 몇 파이까지? 10파이까지 fx를 정적분한 게 몇 파이가 나온다? 8파이가 나온대. 그럼 0부터 10파이까지라면 내가 fx의 그래프에 0이라는 걸 적용시키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생긴 모양이 10번이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맞아? 그걸 0부터 10파이까지라면 그럼 이 면적에 대한 10배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야. 그치? 계속 가. 인테그럴 0부터 1주기 파이까지 1 마이너스 코사인 2x에 대한 정적분 진행해볼 거야. 이 면적이 얼마인지를 찾아보려고. 그럼 적분하면 어떻게 되나? x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2x의 0부터 파이까지. 파이 넣어주면 파이 넣어주면 얼마지? 0 빼기 0 넣어주면 0 넣어주면 사인 0이 0이니까 0. 그래서 결과가 누가 남게 돼? 파이가 남게 됩니다. 그럼 내가
fx의 그래프를 그리는 동안 이 녀석을 한 번도 선택하지를 않는다면 정적분의 결과는 몇 파이가 나왔어야 돼? 10파이가 나왔어야 된다고. 근데 문제에서 몇 파이래? 8파이래. 그럼 0부터 10파이 중에서 0부터 10파이까지 중에서 1 코사인 2x의 그래프가 몇 번이 반복되고 8번이 반복되고 나머지 2파이 구간은 누구로 유지가 된다? 0으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0부터 파이까지 0파이부터 2파이까지 0으로 유지되고 여기서 8번을 가거나 아니면 처음에 갔다가 0 한 번 썼다가 갔다가 0 한 번 썼다가 나머지 8번이 되게 그려주거나 맞아? 그래서 0부터 10파이 1파이 파이 간격으로 한 주기가 그려지게 되는데 그 주기를 통해서 그려지는 이 삼각함수의 그래프는 10번이 아니라 8번이 돼야 된다는 걸 예측할 수 있다는 거지. 맞아요? 이거를 막 해설 보면 되게 복잡하게 설명을 해놨던 것 같아. 이 푼지 좀 오래돼가지고. 근데 이 정도 이렇게 해석이 되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거기까지 해석해놓고 문제 다시 볼게. 정작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건 0부터 10파이까지 누구를 접근하는 거? fx를 접근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접근해야 돼? xfx를 접근을 해야 됩니다. 맞니 얘들아? 이것도 한번 그림 여기까지 한번 해석이 가능한지 보세요. x는 이거야. 이걸 곱할 거야. 그리고 1 코사인 2x의 0에 해당하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녀석이었고 이렇게 그려진다. 그럼 아까 요 한 칸 하나의 면적 얼마라고 그랬지? 보다 파이였어. 맞아? 근데 이것만 접근하면 파이가 되겠지만 그 함수에다 누구를 곱한 거? x를 곱한 거거든. 그럼 얘들아 이쪽에서 나오는 파이랑 이쪽에서 나오는 파이랑 요 면적 자체는 파이로 바뀌었지만 x라는 녀석을 곱했을 때 계산되는 면적은 왼쪽하고 오른쪽 중에 누가 더 클 것 같아? 당연히 오른쪽이 압도적으로 크지. 왜? 요만큼의 결과에다가 요 정도 해당하는 숫자들을 곱해가지고 만들어진 면적이란 물론 이거보다 더 크게 나오고 이게 만약에 파이니까 1보다 크구나. 파이가 3점 얼마니까 1보다 큰 수야. 그럼 여기가 3점 얼마 될 테니까 곱해지면 1보다 큰 수를 곱할 거기 때문에 더 커지겠네. 앞쪽 0부터 1 사이에 있는 값은 오히려 그 값보다 줄어들겠지만 1을 넘어가는 지점부터는 x를 곱한다는 건 1보다 큰 수를 곱한다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듯이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분명히 이쪽 면적보다 x를 곱해서 계산한 면적이 더 클 거라는 얘기인 거지. 맞아? 대신 그런 큰 면적보다 이쪽에다가 이만큼에 해당하는 거대한 숫자를 곱해서 면적을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커질 거 아니야. 지금 대충 그렸지만 여기 이 녀석에 이 값만 해도 이게 얼마나 큰 수야. 이 값에 이 길이만큼의 배수를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높게 그려지는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면적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어떻게 될 거다? 커지게 될 거다. 이해돼?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를 보니까 지금 대답하는 거 보니까 이해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보면 이 1 코사인 2x 형태로 그려진 그래프가 1부터 10파이 중에 몇 번 반복된다고? 8번이 반복된다고 그랬거든. 10번이 다 반복되는 게 아니야. 8번만 반복되고 나머지 2파이 구간은 0이라는 그냥 값으로 유지가 될 건데 이때 그 정적분의 결과를 제일 작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결정을 하겠답니다. 맞아요, 얘들아? 그럼 한번 대답해 볼까? 제일 작은 값을 얻고 싶으면 칠판 fx가 1 코사인 2x 아니면 0을 써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작은 넓이를 면적으로 이 결과가 제일 작길 바란다면 요 0이라는 값이 앞쪽에서 나와야 될 것 같아? 뒤쪽에서 나와야 될 것 같아? 응? 다시 봐봐. 여기 보세요. 여기 y는 x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y는 x가 그려졌어.
1 마이너스 코사인 EX든 0이 됐든 10파이까지 그릴 거야. 10파이까지 그릴 건데 만약에 0을 0부터 2파이까지 유지해버리고 그 다음 여기 나머지 8번을 여기서 그려내는 그래프, 그렇게 생긴 그래프를 y는 x랑 곱해서 만든 정적분 결과가 있을 거고, 어떨 때는 처음에는 여기서 1 마이너스 코사인 EX 그래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가 8번 다 끝내버리고 마지막에 8파이부터 10파이까지를 0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거지. 맞아? 그럼 제일 작은 값을 원하면 내가 만들 수 있는 면적이 작을수록 유리한 거잖아. 바꿔 말하면 커다란 면적이 빠져나가야 된다는 얘기거든. 커다란 면적이 빠지려면 0을 앞쪽에서 쓰는 게 유리하겠어? 0을 뒤쪽에서 쓰는 게 유리하겠어? 뒤쪽에서 쓰는 게 유리하다는 거지. 이쪽에서 넓이가 계속 거대해질 거기 때문에 작은 값을 얻고 싶으면 뒤쪽에서 만들어지는 면적을 0으로 바꿔주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인 거야. 맞아 얘들아? 맞니?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이 녀석의 제일 작은 값은 제일 작은 값을 A1이라고 부른다고 했거든. A1은 y는 0을 어디다 써먹는 거? y는 0이라는 함수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려내면 되는 거? 8파이부터 10파이까지 그려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한 번만 더 이렇게 지저분해졌지만 이렇게 가고 있다가 이렇게 해서 8번을 다 가고 마지막 9번째랑 10번째를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그럼 0에다가 x를 곱해봤자 어차피 0일 거라서 면적이 안 나올 거란 말이야. 대신 앞쪽 8개의 면적은 나오겠지. 그런데 그 8개의 면적이 제일 작은 면적이 된다고. 그게 문제가 말하는 A1이 되는 거야. 그럼 이 면적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면적 보여주면 되는 거지? 0, 그렇지. 0부터 8파이까지만 써주면 되는 거지. 대신 이때 써야 되는 함수 누구게? fx는 어떤 fx 써야 돼? 여기에 사용된 fx가 누구야? 1 마이너스 코사인 2x라는 함수를 0부터 8파이까지만 계산한 게 최소값이 된다. 그럼 한번 최대값도 가져볼래? 최대값 뭐라고 그런다 그랬지? 최대값 AM이라고 하겠대. 얘들아, AM은 y는 0이라는 함수를 앞쪽에서 쓰는 게 최대가 되는 거야? 뒤쪽에서 쓰는 게 최대가 되는 거야? 앞쪽에서 쓰는 게 최대가 되는 거야. 다시 y는 0을 이 앞쪽, 어차피 이 앞쪽 두 개는 x를 곱해봤자 넓이가 뒤쪽보다 작아. 그러니까 최대값을 찾고 싶으면 기왕에 뺄 거라면 작은 넓이를 빼는 게 맞을 거라서 앞쪽 0부터 2파이까지를 0으로 유지해서 여기 면적을 0으로 만들어버리고 나머지를 1 마이너스 코사인 2x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다. 그럼 최대값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정도 보는 거? 2파이부터 10파이까지 이거를 x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2x의 적분 결과를 말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한 걸 A1, AM으로 잡고 문제가 원하는 마지막 질문 그 두 개를 더한 다음에 파이 제곱으로 나눠주면 된다는 뜻이었던 거예요. 맞나? 그리고 이거 적분할 때는 x는 따로 떼서 적분해버리고 x 곱하기 코사인 2x, x 곱하기 코사인 2x만 부분 적분법을 이용해서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겠지. 오케이? 어쨌든 정답은 끝까지 법을 할 거니까 요거 한번 계산하는 시간만 잠깐 줄 테니까 마무리 해볼래? 이것만 이해하면 돼. 1 마이너스 코사인 2x의 그래프는 x축 위에서만 그려져. 그러니까 음의 넓이가 나올 걱정은 없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x를 곱할 거래. 그러면 1 마이너스 코사인 2x가 갖게 되는 원래 면적보다 x를 곱한 면적을 구할 거기 때문에 더 커질 거라는 거지. 그런데 그 커지는 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커진다. 그래서 제일 작은 면적과 제일 큰 면적을 찾을 때 제일 작은 면적은 0부터 10파이까지 계산하는 동안 제일 큰 면적이 사라지면 돼. 그러니까 제일 큰 면적을 누구로 사라지게 만들어주면 되냐면 y는 여기라는 게 두 번 쓰여져야 된다 그랬잖아.
그 y는 0이라는 걸 맨 뒤에 있는 8파이부터 10파이까지를 써버리면 된다는 거지. 그럼 만들 수 있는 제일 큰 면적 두 개가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최소값이 되는 거고, 최대값은 반대로 제일 작은 면적 두 개를 빼버리면 되는 거라, 제일 작은 면적이라는 건 0부터 2파이까지를 fx에 써야 되는 함수가 0으로 놓고 풀어주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산만 해주면 뭐 정답은 금방 나오게 될 건데, 얘들아 우리 요거까지만 계산하고 싶시다. 먼저 A1부터 구하러 갈게. A1 보세요. 0부터 8파이까지 x. x면 이거 적분하면 누구지? x 적분하면 누구야? 2분의 x제곱이지? 2분의 x제곱에다 8파이 넣어주면 32파이 제곱인가? 요거 먼저 암산으로 계산했어. 32파이 제곱에서 빼주면 됩니다. 누굴 빼주면 되느냐? 인테그럴 0부터 8파이까지 x 코사인 2x의 정적분 결과를. 그래서 이거 u로 놓을 거고 이거 v'으로 놓을 거고, 그럼 u'은 1이 될 거고 v는 뭐가 돼야 되게? 2분의 1 사인 2x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한 줄 더 적어보면 32파이 제곱 빼기 u랑 v를 곱한 거니까 2분의 1 x 사인 2x. 이 녀석 똑같이 0부터 8파이까지 계산한 거에서 빼기인데 앞쪽에 빼기가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뀌겠네. 플러스 u'과 v를 곱한 거라서 2분의 1 인테그럴 0부터 8파이까지 사인 2x. 요거 두 개 곱한 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또 계산 들어가. 32파이 제곱에다가 8파이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얼마인가? 이거 그냥 0이야. 맞아? 뺄 거 없어. 사인 16파이도 0이고 사인 0도 0이니까 계산 안 해도 된다. 그럼 플러스 2분의 1에 사인 2x 적분한 게 누군데?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2x가 될 거고, 이거 0부터 8파이까지. 계산이 좀 길어지네. 32파이 제곱에다가 8파이 집어넣으면 얼마? 8파이 집어넣으면 코사인 16파이가 1인 거 맞니? 1 맞아?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될 거고 0 집어넣으면 여기 또 1이 될 거니까 또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빼면 또 얼마인데? 0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만 넣는 거야? 누구만 하게 되는 거? 이거 맞아? 제일 작은 값이 32파이 제곱이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계산을 안 해봤다고 그랬지? 이렇게 여기가 다 0이 되는 걸 지금 또 처음 경험하네. 계산을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좀 계산해보니까 다 사라져. 마지막 최대값 찾아갑시다. 갈게. x 적분하면 2분의 1 x제곱. 근데 이거 적분은 2파이부터 10파이까지. 그 다음 마이너스 2파이부터 10파이까지. 2파이부터 10파이까지 x 코사인 2x. 이거 적분해주면 되겠다. 그럼 10파이 제곱은 얼마인가? 50파이 제곱이니? 10파이 제곱은 50파이 제곱 맞지? 2파이 집어넣으면? 그럼 몇 파이 제곱이지? 48파이 제곱 되겠죠. 48파이 제곱에다가 그 이거 계산하면 또 0 되는 건가? 0 되는 거 맞니 얘들아? 어차피 집 똑같이 적분될 건데 0하고 8파이 집어넣는 거랑 2파이하고 10파이를 집어넣을 거니까 여기 2파이 10파이 있어도 0일 거고
여기에 2파이, 10파이 있어도 똑같이 어차피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1을 뺄 거 0 될 거고. 그럼 이것만 넣게 되겠네. 그래서 저게 AM, 이게 A1. 그럼 질문은 A1과 AM을 더한 거니까 두 개를 더한 거 몇 파이 제곱? 80파이 제곱. 80파이 제곱을 파이제곱으로 나누길 바랬던 거니까 정답은 얼마? 80이라고 말해주면 되네. 이거 정답 80인지 좀 확인 좀 해줄래 한번? 맞아요. 80 맞아요? 와, 순간 또 당황했네. 계산 안 한 상태에서 와, 이렇게 수업 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네. 이렇게 생긴 것들이 다 0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요쪽 부분에 대한 계산만 해주면 끝난다는 거였던 거네. 그래요.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한수업 거 마지막 5회차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해요. 이 칠판이 너무 조금이네. 두 문제 다 마무리했나 보네? 한번 가죠. 23번 도함수가 2lnx 곱하기 x분의 1 여기다가 2의 제곱 넣을 거니까 2의 제곱분의 4가 정답이 되겠구나. 저렇게 금방 마무리가 될 것 같고 24번은 얘들아 원칙대로 하자. 이건 막 진짜 서술형 푸듯이 완벽하게 풀려고 들면 막 분모 문제 이것저것 추가하면서 문제가 묻고 있는 형태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24번은 결국 n이 무한대로 가는 문제부터 봐봐. 질문 내용 핵심이 그거지. 8n 세제곱분의 an이 어디로 가는지 묻는 거거든. 이거 묻고 있는 거잖아. 뒤쪽에 있는 2차, 1차 상수 같은 건 필요 없어. 이 모양이 중요한 거야 지금. 맞아? 그러니까 샌드위치 법칙을 이용할 때도 정확한 모양을 만드는 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문제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 AN을 4n제곱 마이너스 4로 나왔네. 근데 내가 이걸 가지고 이런 모양을 만들고 싶다는 거지. 정확하지 않더라도 2n 여기다가 2n만 추가해서 이 모양 맞춰주면 되는 거다 보니까 그냥 2n으로 나눈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쪽에 있는 것과 이쪽에 있는 것도 똑같이 2n으로 나누면 뭐 이렇게 적혀있는 거잖아. 너무 대충 하고 있나? 어쨌든 묻고 있는 형태는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문제가 말하고 있는 이 범위에서도 8n 세제곱분의 an의 형태만 맞춰내면 된다. 여기서도 마이너스 8n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8n 세제곱분의 an이 핵심이 되는 모양이다 보니까 그래서 얘분의 얘로 계산을 끝내주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겠지. 그래서 이것도 그냥 보면 정답을 금방 2분의 1로 예측하는 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철저한 계산으로 풀 필요가 없는 문제면 그냥 적절한 방법을 이용해서 풀어도 된다는 얘기. 네, 25번 마무리 지어보세요.
25번까지만 빨리 끝낼까? 여러분들 마무리 안 됐어도 할 수 있을 테니까. 첫 번째, 가. y는 1. 그럼 먼저 x값부터 찾아. 접점부터 찾도록 할게요. y에다 1 넣어주면 x의 제곱, y에 1 넣어주면 0 될 거고, y에 1 넣어주면 1, 10에서 1 뺄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x에 들어갈 숫자가, 그러니까 저기 있는 도형, 저게 어떤 도형인지 모르겠는데 저 도형은 3,1과 마이너스 3,1을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접점의 역할을 하는 거겠지? 근데 그 점에서의 접선이 수직이래. 그럼 기울기 필요하잖아. 미분해야 되겠죠? 미분 같이 해. x제곱 미분하는 것부터 시작할까? 몇 x? 2x. 이거 미분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y로 미분해서 y분의 k 적어주고 대신 뭐 적어? dx, dy 적으라 했어. 얘도 마찬가지야. y라는 문자로 미분을 해주는 대신 dx, dy 적어서 이렇게 따라서 dx, dy는 숫자 대입해서 풀 거니까 정리 안 해도 되죠? dx, dy는 요거 넘긴 거 마이너스 2x 될 거고 묶어서 나눈 게 2y 마이너스 y분의 k구나. 선생님 실수하면 말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죠? 이게 기울기야. 그럼 여기다가 접점 두 개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첫 번째 x에다 3 넣고 y는 무조건 1이네. 1 넣어주면 2 마이너스 k분의 x에 3 넣은 게 마이너스 6. 그 다음 마이너스 3,1을 넣었을 때 나오는 게 2 마이너스 k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6. 이 얘들아, 이게 두 기울기죠. 3,1과 마이너스 3,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얘하고 얘, 그걸 곱한 게 마이너스 1. 그래서 2 마이너스 k의 제곱이 36이 되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2 마이너스 k가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되면 되는 거고, 그럼 k에 들어갈 정답은 2에다가 6하고 6을 더하거나 빼는 거니까 8 또는 마이너스 4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어. k값 찾는 거야. 양수 k니까 8만 정답으로 합시다. 계속 말하지만 여러분들 어차피 풀 수 있어. 정답 혹시 못 구했던 학생들도 시간적인 문제 때문인 거지 정답을 맞추지 못할 문제는 절대 아니니까. 네, 선생님이 시간 끊어서 한 거라고 생각해주면 되겠고, 26번부터 이제 시간 조금 더 줄 테니까 마무리 잘 지어보세요. 번도 시간만 적절히 주어지면 여러분들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부피 구하는 문제니까 단면적이 반원이네. 지금은 뭐 문제 안 읽어봐도 알겠네요. 그래도 읽어봐야지. 반원이네. 반원. 그럼 반원의 넓이 구해서 그 녀석을 문제가 말한 구간에 맞게 정적분 해주면 입체 도형의 부피가 나오겠다.
연락한다. 끝까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후회 남지 않게. 자, 가겠습니다. 그 반원의 지름이 얼마지? 반원의 지름 얼마예요? 대답 좀 해줄래? x 플러스 1분의 2. 그럼 넓이 구하려면 반지름 필요한 거니까 반지름은 뭐가 돼야 돼? x 플러스 1분의 1이 돼야 될 거고. 그래서 이 녀석의 넓이는 반지름 제곱한 거에다가 파이 붙인 게 원의 넓이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분의 파이가 원의 넓이. 반지름 제곱한 거 곱하기 파이니까 그 원의 넓이를 반으로 나누는 게 반원이니까 이게 넓이죠. 이게 지금 이 반원의 면적을 나타내는 식이 되는 거라 이 단면적을 적분하면 된다. 적분 구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데? 0부터 1까지. 그래서 이것만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어. 적분이 좀 난이도가 있는 건가? 얘들아 이거 적분할 거야. x랑 관련 없는 거 미리 앞으로 빼도 되지? 2분의 파이 앞으로 빼겠습니다. 우리 이것만 계산하면 돼. 맞나? 혹시 또 저거 적분하는 거 어려워하면 안 되죠? 이거 또 순간 선생님이 또 적으면서 봤네. 무슨 적분법을 해야 되나? 그래서 선생님이 또 미련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무슨 적분법이 아니라 기본 적분에 있는 거죠. 이거 x 플러스 1의 마이너스 2제곱인 거 맞아? 맞지? 그래서 바로 적분된 결과를 찾을 수 있었겠네. 제 적분되면 뭐 되는 거나?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분의 누구?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얘가 적분되면, 그러니까 이거잖아.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제곱을 적분할 거니까 적분하면 1 더한 거의 역수 마이너스 1 내려주고 1 더할 거니까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제곱 적어주고 그래서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로 말해주면 되네. 그거랑 똑같지. x제곱분의 1 적분하면 마이너스 x분의 1 되는 거야. 그걸 0부터 1까지. 그래서 2분의 파이에다가 1 넣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0 넣어주면 마이너스 1 뺄 거니까 플러스 1. 그래서 2분의 파이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파이가 최종 정답이라고 볼 수 있었겠습니다. 정답 1번인 것 같네요. 그래서 계산 실수했다면 언제든지 선생님 지적해주고 27번 개인적으로 연습하고 있는 싶은 친구들은 꼭 연습하세요. 이미 그 정도 풀 수 있는 능력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을 테니까 필기 필요하신 친구들 필기하시고 바로 우리는 28번으로 넘어가도록 해. 28번 진행해봐. 맨 마지막 줄 보면 아 이거 뭐로 풀라는 찌뿌나 느낌 와야 되겠다. 그치? 마지막 줄이 뭐야 이거? 무한급수야 무한급수. sk라는 녀석에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리미트를 붙여달래. 이런 걸 급수라 불러. 근데 이 급수는 계산이 가능한 급수가 아니라 그래서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꿔서 계산을 한다. 정적분으로 바꿔서 계산을 한다. 정적분으로 바꿀 때 제일 중요한 거 변수 찾으라고 그랬지. 변수 n분의 k 찾으라고 했습니다. n분의 k 전체를 변수로 잡아도 되고 제일 작은 단위가 n분의 k야.
일단 마무리 못해도 좋으니까 거기 지금 색칠되어 있는 SK 좀 표현을 해봐. SK 면적 어떻게 나오는지. 근데 나올 때 밑변을 XK라고 놓지 말고 밑변의 길이를 찾아보세요. 찾아봐. XK라는 게 뭐야? 나눴잖아. N등분 했잖아. N등분 했어. 그 N등분한 것 중에 K번째 X좌표를 XK라고 두는 거거든. 항상 출제되는 문제는 아니지?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런 게 더 무서우니까. 출제 빈도가 적대해서 공부 안 했는데 나올까봐. 그 도형을 이용한 무한 등비급수 문제도 나올 수 있어. 지금 풀이해서 빼고는 있지만 자, 같이 가볼게. 이게 SK라고 했거든. 직각삼각형이니까 일단 삼각형 넓이 이 나누기 먼저 해주고 밑변 전체 길이가 얼마지? 전체 길이가 얼마야? 0부터 b까지를 n등분한다고 그러지 않았어? 거기 문제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잖아. 0부터 b까지를 x0부터 xn까지로 두겠다고. 그럼 한 칸은 길이가 얼마인데? n등분 했을 때 나오는 한 칸의 길이 얼마지? n분의 b야. b를 n등분한 거니까 한 칸은 n분의 b. 그 한 칸에 해당하는 n분의 b를 k번째만큼 온 거야. 그럼 저 길이는 얼마가 돼야 돼? n분의? 지금 이게 무슨 그림이야? 맨날 했었잖아. 많이는 아니더라도. 이거 n등분 했단 말이야. n등분 해서 첫 번째 거를 해서 이렇게 직각삼각형. 두 번째 거에서 직각삼각형. 세 번째 거에서 지금 이 그림은 K번째 직각삼각형 말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만들어진 넓이, K번째 넓이를 말하는 거니까 밑변은 N분의 B가 몇 개 쌓인 거? K개. 그래서 밑변의 길이 얼마? N분의 BK. N분의 BK. 이 밑변의 길이가 N분의 BK. N분의 B가 K개 모인 거. 그럼 높이는 그 x좌표를 함수에다가 넣은 y값을 말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n분의 bk 넣어서 만든 2의 마이너스 바로 정리할게. n분의 bk 제곱할 거니까 n 제곱분의 b제곱 k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게 SK야. 저게 SK. 그럼 문제 계속 적어볼게. 그냥 바로 마지막 문제로 갈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b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sk 저기다 적는다. 2분의 1 곱하기 n분의 bk 곱하기 2의 마이너스 n 제곱분의 b 제곱 k 제곱. 저걸 계산해달라는 얘기거든. 근데 이거 봐, 분명히 급수 맞잖아. 이렇게 생긴 수열에 1항부터 k항까지 더하고 난 뒤에 거기다가 n분의 b 곱하고 마지막에 무한대 붙여버리네. 급수 문제가 영락없는 급수 문제인데 이건 선생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누구도 이거 절대 계산 못해. 이거 계산 못한다고. 아무리 수열의 합이지만 계산할 수 있는 수열이 있고 계산을 못하는 수열이 있지. 저걸 계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이 녀석을 어떤 함수의 n등분해서 쪼개낸 직사각형의 면적이라 생각하자는 거지. 그 n개로 나눠진 직사각형의 면적을 더한 다음에 리미트를 붙여버리면 사실은 n개로 나누고 있는 게 아니라 무한대개로 쪼개고 있는 거다. 그렇게 쪼개다 보면 결국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이 나오게 된다. 그렇게 말을 했었어. 맞습니까? 그럼 이때 누구를 변수 x로 잡을 거냐? 누구를 잡을 거냐? 선생님이 누구를 잡을 거냐면 n분의 k를 잡을 겁니다. n분의 k를 변수로 잡을 거야. n분의 k가 변수예요. n분의 k가 변수입니다. 됐니? 그럼 이 함수 어떤 함수냐? 어떤 함수 잘 봐. 이제 이 함수 버려. 이 녀석을 정적분으로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함수가 필요해. 그 새로운 함수가 누구냐면요. 여기다 대충 그려보세요. 어떤 함수냐? y는 2분의 1 bx 2분의 1 bx 곱하기 2에 마이너스 b제곱 곱하기 이거 x의 제곱 말하는 건 n분의 k가 x가 될 거니까 x의 제곱. 이렇게 생긴 함수. 이렇게 생긴 함수를 n분의 k로 k에 1 집어넣으면 n분의 1, k에 2 집어넣으면 n분의 2, 마지막에 n 집어넣으면 n분의 n. 결국 구간을 어디부터 어디까지로 하고 있는 거냐? 1 집어넣을 때 함수값이 n분의 1 넣었을 때 함수값. 요거 가지고 직사각형. 2 집어넣으면 n분의 2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을 여기다가 n분의 2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을 두 번째 직사각형의 세로로 그렇게 해서 마지막 n 집어넣으면 n분의 n을 넣어서 2를 넣어서 만들어낸 마지막 n번째 직사각형의 합을 구하고 있는 중이라 생각하자는 거지. 맞아? 꽤나 오랜만에 나왔지? 그럼 여기가 0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적분권은 0.1까지가 되는 거야. 근데 그러려면 이건 지금 세로의 길을, 이건 세로의 길이를 말하는 거고 가로의 길이가 있어. 가로의 길이는 뭐가 돼야 되죠? n분의 1. 가로의 길이 있잖아. 여기 있잖아. n분의 1 있잖아. 이게 얘들아 가로 그리고 여기다가 n분의 1 넣은 거 n분의 2 넣은 어디? 이렇게 생긴 함수. 이렇게 생긴 함수에다가 n분의 1 넣었을 때 나오는 게 첫 번째 세로, n분의 2 넣었을 때 나오는 게 두 번째 세로, n분의 n 넣었을 때 나오는 게 마지막 세로. 그래서 가로 곱하기 n개의 직사각형들의 세로를 곱한 다음 다 누적해서 더한 거니까 n개의 직사각형의 면적을 말하게 된다. 맞니 얘들아? 맞아요? 그래서 이 녀석은 결국 뭘 말하는 거냐?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지금은 당장 이런 직사각형들의 면적을 구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무한대로 보내버리게 되면 결국 우리가 구하는 면적은 지금 만들어낸 이 함수 2분의 1 bx 2의 마이너스 b제곱 x제곱이라는 함수의 정적분 결과랑 같다. 근데 여기 누구 곱해야 되지? 정적분 바꾸기 남아있는 게 있잖아. 저기 앞에 b 남아있죠. 요 앞에 b 남아있지. 이건 함수의 정적분이랑 전혀 관련 없는 상수였으니까 b는 따로 곱해줘야겠지. 그래서 여기도 필요 없는 거 다 빼자. 2분의 1 b 빼도 되죠. 2분의 b 제곱에다가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2분의 b 뺐으니까 x 2의 마이너스 b 제곱 x 제곱 정적분 해주면 되겠다. 이해 잘해봐. 첫 시작은 이렇게 생긴 함수의 면적으로 시작했지만 그 면적을 집어서 만들어낸 급수 문제는 이렇게 생긴 함수의 정적분으로 바꿔서 풀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녀석만 적분해주면 되는 거죠. 이거 무슨 적분법 쓸까? 한 방에 멋진 대답. 시험. 그렇지. 이건 부분 적분법 아니지. 이거 적분 안 되거든. 얘 적분 안 됩니다. 이거 6, 이거 V'이라 놓겠다 생각하는 사람들 생각 빨리 바꿔야 돼. 얘가 1차가 아니라서 안 됩니다. 그래서 치환 적분 쓸 거야. 누구 치환할 거야? X제곱만? X제곱만 할까 진짜? 다 되지? X제곱만 해도 되고 B제곱 X제곱 치환해도 되고 마이너스 B제곱 X제곱 치환해도 되고. 자 지금 주환이가 X제곱 얘기했으니까 X제곱으로 갑시다. X제곱을 T라 놓으면 구간부터 바꿀게. 0 집어넣으면 뭐지? 0 1 집어넣으면 누구예요? 1 구간 안 바뀌네. 맞습니까? 네. 그럼 이제 미분하자. 좌변 미분하면 어떻게 돼? EX 2x dx가 dt랑 같아지는 거 맞아요? 네. 그럼 적어볼까? 그 내용에 의해서 2분의 b제곱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먼저 이거부터 적을게. 2의 마이너스 b제곱 t로 바꿀 수 있고 x제곱 t로 놓기로 했으니까 그 상태에서 x dx는 누구로 바꾸는 게 가능해? 2분의 dt 2분의 dt로 바꾸는 게 가능하다. 좋습니다. 그럼 4분의 b제곱에다가 이거 적분 좀 해줄래? 마이너스 b제곱분의 1 붙어야 되는 거 맞나? 그리고 2의 마이너스 b제곱. b는 숫자예요 얘들아. 2의 t 앞에 붙어있는 그냥 숫자. 다시 이거 미칠 자연상수인 거 미분하면 그대로 나오잖아. 대신 마이너스 b제곱 t가 미분되게 곱해져야 될 거니까 마이너스 b제곱이 곱해질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 b제곱이 없으니 요거까지 붙일 걸 그랬나? 더 좋을 뻔했네. 아니 근데 그 이유가 그렇게 했으니까 마이너스 b제곱 없어지게 만들 거니까 마이너스 b제곱분의 1 추가하자는 얘기인 거고 그걸 0부터 1까지. 그래서 이거 앞으로 빼자. 그럼 이거 누구 남는 거지? 얘 앞으로 빼면 마이너스 4분의 1 남는 거 맞나? 그리고 여기에다가 1 넣은 거에서 0 넣은 거. 1 넣은 거 얼만데? 2에 마이너스 b제곱 1 넣은 거 2에 마이너스 b제곱 맞고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얘들아 그 정답을 문제가 원하는 모양이 있네. 분모가 뭐가 되게 해주고 싶대? 분모가 4, 2의 4제곱이 되게 해달라는 얘기. 얘들아 여기 좀 봐. 선생님 그럼 마지막으로 마무리 한 번 더 할게. 분모에다가 뭐라고?
2의 4제곱을 곱합니다. 2의 4제곱 4, 2의 4제곱 분의 2의 4제곱 곱하고 있는 거지. 그럼 요렇게 계산한 게 1인데 거기다도 2의 4제곱 곱할 거고 요렇게 계산한 거에다 2의 4제곱 잠깐만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b제곱에다가 2의 4제곱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2의 계산 더럽게 안 돼. 4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 답이 산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아, 됐네!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야? 얘가 1이 되길 바랬던 거니까 여기가 0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럼 b제곱은 4가 돼야 되고 b는 풀마 2가 돼야 된다는 얘기. 그런데 양수 b였던 거니까 2라고 대답하면 되겠다. 계산은 일단 뭐 어려운 거 아니었던 것 같아. 선생님보다 더 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이런 계산들 선생님 암산 잘 못하는 편이기도 하고 선생님이. 중요한 건 문제 보자마자 아 정적분으로 바꿔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여기에 들어가는 식부터 먼저 찾아.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녀석을 x라는 변수로 지정할지. 사실 이거 변수 지정하는 방법 n분의 k만 있는 게 아니라 n분의 bk도 있었어. 만약에 혹시 이걸 x로 놓기로 했다면 n분의 bk를 변수 x로 놓기로 했다면 이거 그냥 x 되는 거고 이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되는 거죠. b제곱 x제곱이 되는 게 아니라 대신 그렇게 놓게 되면 구간이 바뀌게 되지. 구간이 바뀌게 돼. 1 넣어주면 첫 번째 가로가 첫 번째 들어가는 값이 n분의 b 두 번째가 n분의 2b 세 번째가 n분의 3b 마지막 n 넣어주면 n분의 nb b 그래서 이때는 구간이 0부터 b까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변수로 잡느냐에 따라서 함수의 모양이 바뀌고 구간이 바뀌는 거라고.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제일 마음 편하게 풀 수 있는 건 변수로 잡는 단위를 최소로 잡는 거야. n분의 k라는 녀석을. 그러면 무조건 접근 구간이 0부터 1까지로 바뀔 테니까. 선생님 말 취소해야겠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어. 선생님은 문제 나올 때마다 전체를 변수로 잡는 것도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다고 얘기했었지. 근데 지금은 n분의 k가 제일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마무리해주면 되겠고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29번은 29번 그냥 할까? 하다가 멈추더라도 29번 한번 해서 같이 진행해보세요. 하다가 끝나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기. 그것도 맨 마지막 질문 보니까 F세타를 찾아야 되는 거구나. F세타가 뭐냐면 바깥쪽에 있는 호의 길이 여러분 거기 그림 보이죠? 그림 보여. 위쪽에 있는 원에 바깥쪽 부분에 조그맣게 좀 진하게 호이 있네. 호의 길이 표현해야 돼. 호의 길이. 자, 힌트를 주자면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이지. 그 위에 있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하고 그 호를 만들 때 사용했던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만 있으면 F세타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문제의 조건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위쪽에 있는 원의 반지름도 표현해보고 중심각이 몇 라디언인지도 표현해보고 그게 당연히 삼각함수로 표현이 되는 문제겠지. 이 문제는 보나마나 삼각함수의 극한 문제일 테니까.
자, 다음 시간에 한번 풀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수업을 또 빨리 끝내시네. 요거 이거 지름이니까 여기 직각 맞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것만 직각인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한 것도 이게 지름이니까 직각되는 거 맞고? 맞아? 그럼 얘들아, 이 빨간 선 꺾인 선일까 직선일까?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는 선은 하나의 직선으로 가능할까? 아니면 잠깐 꺾어줘야 될까? 직선 맞잖아. 여기 90도를 그냥 여기도 90도 여기도 90도니까 이거 평각 180도 나오는 직선인 거 맞아. 직선입니다. 되니? 그 다음에 각 찾으러 갈게. 되든 안 되든 다 알아 그렇지. 선생님도 하거든. 선생님도 한단 말이야. 여기 세타, 여기 2분의 파이, 그럼 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럼 막곡지가 되니까 여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맞습니까? 됐니? 그럼 요거 두 개 더한 게 얼마야?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럼 여기 뭐라는 얘기야? 세타라는 얘기야. 됐어? 지금 여기 뭐야 지금 그림이? 얘들아, 문제가 원하는 게 이렇게 생긴 호의 길이 원하고 있는 거 맞니? 그러면 이 호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부채꼴의 반지름이랑 반지름의 길이하고 중심각이 필요해. 그래 안 그래? 근데 반지름부터 시간이 없으니까 반지름 어떻게 구하면 돼? 반지름 구하는 거 생각 다 했어? 이 전체 길이는 이쪽 삼각형 알고 있잖아. 이거 세타이고 알고 있잖아. 삼각비 이용해서 여러분들 이 길이 구할 수 있어. 그렇게 구하기 위해서 요쪽 삼각형에서도 각 하나 알고 있지? 2일인 거 알고 있지? 이 길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길이에서 이 길이 뺀 거, 식이 예쁘든 뭐 예쁘지 않든 상관없어. 뺀 거를 얼마로 나눈 거? 2로 나눈 게 반지름이에요. 2로 나눈 게 반지름이야. 다 했네. 봐. 그럼 봐. 이거 중심각. 볼래?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호에 요거 선 보조선 하나 더 그리면 좋겠네. 이렇게. 그럼 이게 원주각이야. 이 호로 만들어낸 원주각. 그럼 여기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일 거니까 파이 마이너스 2세타인 거 맞아? 원주각이 파이 마이너스 2세타면 중심각은 뭐가 돼야 돼? 2파이 마이너스 4세타가 되는 겁니다. 봐. 반지름 길이도 찾을 수 있지. 중심각도 금방 찾을 수 있지. 29번 문제가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물론 저 선생님이 하나하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금방 풀린다는 느낌도 들 수 있겠지만 각 찾을 거 다 찾아가면서 분명히 이 호의 길이 찾으려면 이쪽 원의 중심도 찍었어야 되고 부채꼴도 만들어 놨어야 돼. 그런 것들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각 찾아나가고 길이 찾아나가는 노력을 하다 보면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문제가 원하는 정답을 찾기 위한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 다음 시간에 마무리 지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고생들 했어.